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29일 배승의 뉴스 배송 2부를 시작합니다. 연말이면 좋은 소식으로 뉴스가 도배돼야 되는데 이재명 하나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정치권도 둘로 갈라져 있고요. 또 국민들의 물가도 민생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서 좋은 뉴스라고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뉴스가 있죠. 바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특혜, 특권 문제. 이걸 보면요. 왜 저렇게 배지를 달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에서는 이례적으로 이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해서 의원직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논평까지 내놨는데요. 이 김병기에 대해서는 이재명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정청래와의 싸움, 이 물밑 싸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 진영 내에서도 이재명이냐 정청래냐, 이미 된 대통령의 권력이냐 아니면 다음 권력이냐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정청래와 이재명의 싸움으로 다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는 좀 접어두고요. 김병기 원내대표의 특권 특혜 문제를 좀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이런 얘기 있었죠. 서영교 서민의 영원한 다리라고 하면서 자기가 서민인 척 했지만 실제로는 특권에 둘러싸여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의원직을 이용해가지고요. 국회 가족을 당시 가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하기도 했고 또 친오빠를 후원회장 회계 책임자로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임용해가지고 로스쿨 입학하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딸도 채용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며 인턴 문제 등 이렇게 서민의 영원한 다리라고 앞에서는 말해놓고 알고 보니까 서민을 영원히 등쳐먹는 그런 국회의원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 당시에 감찰을 지시하고 또 공천도 탈락했다 다시 뭐 공천이 됐다가 지금 그것은 싹 엎어지고 다시 또 원내대표까지 나와서 김병기랑 원내대표 다툼까지 했죠. 서영교와 김병기 누가 더 특혜와 갑질을 했느냐 이런 싸움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라고 하면서 말로만 입으로만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을지로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이번에 이재명이 처음으로 여성부 장관 임명하려고 했던 사람 누구였죠? 바로 강선우였죠. 강선우 갑질 잊지 않으셨죠? 보좌진이 폭로했는데 그 폭로한 보좌진을 다른 곳에 일하지도 못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직도 들리고 있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나와서 쓰레기를 버리라고 해놓고는 음식물을 나눠 먹으려고 하는 거였다.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 거였다. 이런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면서 아직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서영교, 강선우에 이어 김병기의 이 특혜 문제까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이러니까 배지 달라고 환장한 게 아닌가 싶어요.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좀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김병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재명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성남시장 때부터 성남 시민을 위한다고 하더니 성남의 원주민들의 땅을 뺏어가지고 뭘 했죠? 대장동 사업을 해가지고 저수지를 만들었다. 이런 의혹에 쌓여있죠. 지금도 그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권력을 장악해서 사법 리스크, 아주 사법 자체를 막아놓고 자신은 쏙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진짜 배지 달고 대통령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민주당을 보면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김병기는 더해. 김병기의 9가지 의혹을 총 정리해 봤는데요. 김병기 본인은 물론이고 아들이 2명인데 장남 차남, 이 장남 차남의 취업과 그리고 대학교 편입부터 시작해서 취업까지 그리고 아내의 업무 추진비부터 며느리 손자까지 전부 다 이 국회를 이용해 가지고 했던 특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장남부터 살펴볼게요. 장남이 취업을 하는데 취업이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취업이 안 되면 열심히 이력서도 내고 해야 되는데 끝까지 국정원에 들어가려고 했죠. 왜냐? 김병기 본인이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에 뭔가 입김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병기의 장남이 국정원에 취업하는 과정에 김병기가 인사청탁을 했던 거 아니냐. 심지어 2016년 7월에 이 배우자와 함께 그러니까 김병기의 아내와 함께 그 국정원의 실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안 뽑아줍니까? 라는 식의 통화까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취업이 되는 뭐 이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취업을 했으면 또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 장남이 취업하고 나서도
김병기는요. 장남의 업무를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보좌진을 이용했습니다. 국정원의 첩보 업무, 이 첩보 업무는 무엇이었냐면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가 하나생명과 하나오션에 방문한다는 정보가 있는데 국정원에서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 업무를 이 김병기 장남이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남이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김병기가 보좌진한테 그런 일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라 라고 해서 그것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해야 될 업무 그리고 국정원 직원으로서 해야 될 업무를 아빠 찬스를 써가지고 국회에서 알려준 꼴.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사적으로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서 아들을 도와준 꼴이 되죠. 이렇게 장남한테 국정원의 채용부터 시작해서 업무까지 뒤를 다 봐주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요. 이번엔 차남입니다. 차남은 또 어떻게 했느냐? 차남은 숭실대로 편입을 하게 되는데 숭실대 편입하려는 과정에도 이 김병기가 개입한 게 나타납니다. 2020년 말에 숭실대 총장과 입학처장을 직접 만나서 어떤 전형을 거쳐야 학생이 숭실대에 편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남은 취업하는 데 도와주고 취업하고 나서도 뒤를 봐주고 차남은 학교 숭실대 편입하는 데까지도 아버지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이렇게 보좌진까지 동원해가지고 구의원까지 정황해서 숭실대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자, 편입하고 나면은 이제 졸업하면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취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이 차남이 숭실대에 들어갔다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엔 국정원이 아니고 어디냐? 바로 빗썸입니다. 빗썸. 가상화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코인 다 아시죠? 이 코인 거래소 빗썸에 차남의 취업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국회에서 빗썸의 경쟁자인 업비트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의혹도 최근에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요. 취업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이 빗썸 채용 관계자, 채용관을 만나가지고 보좌관 시켜서 또 만나가지고 빗썸의 채용 공고도 차남 맞춤형으로 수학 전공자, 그러니까 이 차남이 숭실대 수학 전공자였나 봐요. 그래서 수학 전공한 것을 수학 전공자 우대 해가지고 또 맞춤형으로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소재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빗썸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이 빗썸 경쟁자인 두나무를 또 아빠가 공격해 줍니다. 아주 아들 취업 입학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건들지 말아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시비리입니다. 대학교 들어가는데 공정하게 들어가지 않는 거. 조국 사태를 보십시오. 입시비리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채용비리 절대 안 됩니다. 채용비리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 보십시오. 그리고 군대 입대비리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창도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김병기는 그 중에 2가지를 다 한 겁니다. 게다가 예비군 가는데 예비군 훈련 좀 밀어달라고 하면서 여기에 보좌진까지 했으니까 사실상 3대 입시를 다 건든 거죠. 이렇게 국민 법강정에 어긋나는 짓을 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것만 이 정도인데요.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 가족입니다. 가족. 이 가족이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그래서 대한항공 관계자랑 최고급 호텔 로얄 스위트 2박 3일에 호텔 예약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는데 국토위 그러니까 국토교통위원 소속으로 국토위에 있으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지휘하는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토위에서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의 합병 현안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위에서 나 좀 갈 테니까 대한항공에서 좀 호텔 좀 제공해주면 어때?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게다가 2023년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할 때 대한항공으로부터 특혜 의전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며느리와 이 손주 사진을 주면서 이 사람을 보내면서 저희 좀 비즈니스 클래스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표는 일반석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또 아내는 어떻게 하느냐? 지역구에 있는 병원,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동작구죠. 동작구에 무슨 병원이 있죠? 바로 보람의 병원이 있죠. 이 보람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사모님이 안과 교수님께 진료를 받을 예정인데 이 진료를 좀 신경 써달라. 심지어 이때는요.
2023년 의정 갈등, 그때 의대 증원 높인다고 하면서 의사 막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의료 공백이 발생했던 그 시점인데 그때 이렇게 아내한테 좀 잘 봐달라고 특혜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장남도 병원 가서 MRI 찍어야 되는데 보람에서 좀 해줄 수 없느냐? 진료 순서 앞당겨 드릴게요. 해가지고 또 진료도 받았다는 겁니다. 또 이 배우자는요, 사모총장이라고 불린 만큼 아주 업무에도 관여를 했는데요. 이 배우자가 구의회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조진희 동작구 구의회 부의장이 이 무슨 걱정을 하냐면 사모님이 우리 카드를 쓰는데 CCTV에 그거 법인카드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내까지도 모든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은 또 쿠팡 대표와 지난해 9월 5일 서의도 여의도 페어먼트 엠버서더 호텔에서 오찬을 가졌는데 이게 지금 식사 비용이 70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이 김병기에 대한 의혹도 있고요. 또 김병기 본인이 보좌진한테 갑질한 것. 이때 바로 쿠팡을 만나서 뭘 했느냐. 그 쿠팡 대관팀에 취업한 김병기의 전직 보좌관, 이 전직 보좌관 그놈 나쁜 놈입니다 하면서 그 사람한테 인사 불이익을 주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김병기 본인이 데리고 있던 보좌진이 다른 곳에 취업을 했는데 그 취업한 곳에 찾아가서 밥을 얻어 먹으면서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라고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진짜 국회의원 배지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보좌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도덕이 땅에 떨어질 수 있으며 국회의원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했길래 국회의원 자리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특혜를 이용해 먹을 수가 있는가? 이런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재명도 결국에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감옥 안 가려고 하는 것이고 서영교도 자기 가족을 위해 했던 것이고 최민희도 알고 보면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한 번 더 결혼시켜가지고 자기 자식하고 한 번 더 돈 벌어보겠다 이런 생각이나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김병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어딥니까? 바로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타도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오늘 경향신문에서는요.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만 봐도 김병기와 그의 가족들은 특권 의식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갑질 의혹을 넘어서 엄격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김병기가 지금 사퇴를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을 왜 사퇴해야 된다면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한 그 자리를 그 김병기가 보존한다면 국민들한테 저 정도의 특혜와 갑질은 괜찮다라는 이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 전반의 윤리 기준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김병기는 사퇴해야 되고 김병기의 거취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공직 윤리의 최소선을 지켜낼 수 있느냐 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장황하게 썼는데요. 경향신문에서 이 김병기를 나가라고 하는 거는 이런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재명은 지능 권력이고 정청래는 미래 권력이고 그런 점에서 김병기를 내려보내서 이재명을 치면서 정청래가 당을 장악하면서 다시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니라 기존에 원래 있던 민주당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식의 지금 물밑에 다툼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경향 한겨레가 끼어들어서 김병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김병기의 이런 모습을 보면요. 그동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이중적으로 행동을 해왔고 위선적으로 행동을 해왔는지 조국에 이어서 김병기, 이 서영교까지 쭉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심판해야죠. 심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표함이 투명해야 됩니다. 투표함이 투명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국회에 남아 있을 겁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진짜 배지가 뭐길래 이러는 걸까? 이런 사람들 다 대청소해서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진짜 박정희 전 대통령 말대로 다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다 함께 잘 살아보세.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